나는 그녀의 미소를 보며 사임서를 건넸다. 그 미소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회사 전체를 사로잡는 매력으로 빛났다.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내 인생의 첫 번째 균열이었다. 회사의 최고 직원으로 오른 그날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가 내 모든 것을 훔쳐갔고 나는 그 도둑질이 증인으로 남겨졌다. 세상이 나를 배신자로 낙인 찍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미소를 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복수는 차가운 커피처럼 시작되었다. 한 모금, 그리고 또 한 모금. 뜨거웠던 분노가 식어가며 나는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끝에 기다리는 것은 나조차도 예상치 못한 나 자신이었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이렇게 차갑다. 한강변에 우뚝 선 우리 회사의 본사 빌딩, 42층 창밖으로 보이는 네온 사인들이 눈송이처럼 흩날린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또 하나의 밤을 지새우고 있었다. 이름은 김지은. 마케팅팀 과장, 올해로 입사 7년 차. 내 인생은 이 빌딩 안에서 꽃피는 듯 했다. 적어도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녀의 이름은 박서연. 부사장 직무대행, 아니 이제는 본격적인 부사장. 그녀가 이 회사에 들어온 지 3년. 그 짧은 시간에 그녀는 바람처럼 모든 것을 휩쓸었다. 미모, 재능, 그리고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야망. 그녀의 미소는 회의실을 밝히고 그녀의 말 한마디는 주가를 올렸다. 나는 그녀의 오른팔이 되었다. 아니, 내가 그렇게 믿었다. 지은 씨,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맡아.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항상 달콤했다. 그날 그녀는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였다. 우리 둘이서 이 회사 바꿔보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프로젝트는 글로벌 익스펜션 플랜, 한국의 전통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대형 마케팅 캠페인. 예산은 500억 원 이내 손에 쥐어진 기회였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것은? 나는 몰랐다. 그녀가 내 이름으로 서명한 계약서들, 은밀한 뇌물 거래, 그리고 중국 파트너와의 비밀 합의. 그 모든 것이 나중에 내 목을 조르는 줄 알았을까? 아니, 그때 나는 그녀의 미소를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야근을 마치고 엘리베이터에 오른 나는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피곤한 듯 했지만 여전한 미소. 지은아, 피곤하지? 집에 가서 쉬어. 그녀가 내 손에 커피 한 잔을 쥐어주었다. 그 커피는 차가웠다. 고마워요, 부사장님. 나는 웃었다. 그 미소가 내 인생의 마지막 정상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지진이 일어났다. 감사팀이 들이닥쳤다. 내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 그중 하나가 쥐조계약서로 지목되었다. 김지은 과장, 이 서명은 당신 거죠? 감사원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 서명은 내 필적처럼 보였지만 나는 결코 그런 걸 본 적 없었다. 중국 파트너와의 뇌물, 10억 원 규모. 모든 증거가 나를 가리켰다. 회의실로 끌려간 나는 그녀를 보았다. 그녀는 상석에 앉아 차분한 미소로 나를 바라보았다. 지은 씨, 무슨 일이야? 설명 좀 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동정 어린 척이었다. 하지만 그 눈빛, 그 안에는 승리의 빛이 스쳤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녀가 날 팔아넘긴 거다. 내 이름으로 한 모든 서류, 그녀가 조작한 거였다. 왜? 그녀의 야망을 위해? 그녀가 부사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나를 희생양으로 삼은 거다. 부사장님, 이건 제가 아니에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말했다. 지은아, 증거가 명백해. 내가 실수한 거야. 나도 아프네. 그 미소, 그 빌어먹을 미소. 나는 사임서를 썼다. 아니,
그녀가 준비한 사임서를. 세부 조항. 나는 읽지 않았다. 너무 충격받아. 그냥 서명했다. 좋아, 지은 씨,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그녀가 사임서를 받아들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잃었다. 직장, 명예, 그리고 믿음. 퇴사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쫓겨나듯 들어갔다. 서울의 겨울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핸드폰에 쏟아지는 메시지들, 친구들의 비난, 가족의 실망. 지은아,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 분노가 피어났다. 왜 나일까? 왜 그녀가 날 선택했을까? 그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나는 컴퓨터를 켰다. 회사 서버에 남아있는 내 계정, 아직 해지되지 않았다. 그녀의 실수였다. 아니, 그녀의 오만. 나는 로그를 뒤졌다. 이메일, 파일, 모든 흔적. 그리고 찾았다. 그녀의 비밀 폴더. 프로젝트 섀도우. 그 안에 내 서명을 위조한 증거들. 그리고 더 큰 것, 그녀의 과거. 5년 전 다른 회사에서 비슷한 스캔들. 그때도 누군가 희생양이 되었다. 그 사람은 자살했다. 내 손이 떨렸다. 복수.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어떻게? 그녀는 이제 부사장. 나는 아무것도 아닌 전직 과장. 그러나 나는 알았다. 한국 사회는 연결고리로 움직인다. 재벌, 후원자, 그리고 숨겨진 네트워크. 그녀의 약점은 그 안에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옛 동료, 감사팀의 박대리. 박대리님, 도와주세요.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지은 씨, 위험해. 그만둬.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의 첫걸음은 믿음의 균열을 파헤치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울의 거리는 더 밝아진다. 종로의 네온사인 아래 나는 카페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40대 중반,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의 이름은 최민수. 옛날 서연의 첫 번째 희생양의 형이. 그는 나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날 찾았지? 그 여자 이야기라면 잊고 살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 잔을 쥐었다. 아니에요. 그 여자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그리고 당신의 동생도. 나는 폴더를 열었다. 프로젝트 섀도우의 스크린샷. 최민수의 동생. 5년 전 그 회사에서 뇌물 스캔들을 뒤집어쓰고 세상을 떠난 사람. 서연이 그 모든 걸 조작했다. 증거는 명백했다. 그녀의 이메일, 위조 서류의 원본. 최민수는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다. 2년. 아직도 살아있군. 그의 목소리에 원한이 스며들었다. 그는 변호사였다. 이제는 은퇴했지만 과거 재벌 스캔들을 다룬 베테랑. 지은 씨, 복수는 맛있지만 독이야. 내가 삼키면 너부터 죽어.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는 거래를 했다. 그는 증거를 분석해주고 나는 그를 통해 서연의 네트워크를 파헤친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서연의 SNS를 뒤졌다. 그녀의 인스타그램은 완벽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미소, 한강 산책로에서의 셀카. 하지만 그 뒤편, 댓글 하나가 눈에 띄었다. 익명 계정, 너의 미소는 가짜야. 언젠가 무너질 거야. 그 계정의 주인? 추적해보니 그녀의 옛 연인. 배신당한 남자. 또 하나의 피해자. 나는 그를 만났다. 홍대 근처의 작은 바이.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서연. 그 여자는 악마야? 나한테 모든 걸 빼앗고 웃으며 떠났어.
그는 그녀의 비밀을 털어놓았다. 서연의 가족, 가난한 시골 출신. 그녀가 재벌가와 결혼하려 했으나 과거 스캔들로 파탄. 그 후 그녀는 복수심으로 야망을 키웠다. 누구든 방해하면 짓밟아. 난 그걸 봤어.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직접적인 복수. 아니, 그건 그녀의 방식. 나는 그녀를 그녀의 무기로 무너뜨릴 거다. 먼저 내부 고발. 최민수를 통해 익명으로 감사팀에 증거를 보낸다.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 그녀의 후원자, 회장님의 사위. 그를 노린다. 서연의 야망은 그 연결고리에 달려 있었다. 다음 날, 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그녀를 봤다. 그녀는 여전한 미소로 직원들을 독려하고 있었다. 우연히. 아니, 나는 일부러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나를 발견하고 살짝 놀란 표정. 지은 씨. 아직 서울에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나는 웃었다. 네, 부사장님. 새로운 시작을 준비 중이에요. 그 미소 뒤에 내 복수가 숨어 있었다. 그 주말 첫 번째 타격. 감사팀이 다시 들썩였다. 이번엔 서연의 서류. 부사장님, 이 계약서에 이상한 점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뉴스가 떴다. 대형 식품사 뇌물 의혹. 주가는 하락했다. 그녀는 나를 의심했다. 지은아, 너지. 그녀의 전화가 왔다. 나는 받지 않았다. 대신 메시지 하나. 즐기세요, 부사장님. 미소로. 하지만 그녀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건 음모입니다. 저는 결백해요. 그녀의 눈물, 그 연기. 대중은 그녀를 동정했다. 강한 여성 리더의 실현. 나는 이를 갈았다. 그녀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내 이력서가 유출되었다. 전직 과장, 뇌물 스캔들 주범. 나는 쫓기기 시작했다. 이웃들의 시선, 구직 면접에서의 차가운 말. 과거가 문제네요. 최민수가 전화했다. 지은 씨, 물러서. 그녀가 내 가족을 노려. 엄마의 병원비. 그녀가 끊었다.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야. 서연의 메시지였다.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인내다. 한국 드라마처럼 서서히 쌓이는 긴장. 나는 그녀의 약점을 더 파헤쳤다. 그녀의 결혼 상대, 재벌가의 차남. 그의 약점. 불륜. 나는 증거를 모았다. 사진, 채팅. 하지만 그걸 사용할까? 그건 내 도덕을 무너뜨릴 텐데. 밤새 고민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배신인가? 봄이 왔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서울의 벚꽃이 흩날리는 거리에서 나는 마스크를 쓰고 다녔다. 이제 나는 그림자. 구직은 포기했다.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며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돈은 복수를 위한 자금. 최민수와 나는 매주 만났다. 그의 사무실은 낡은 빌딩 지하, 먼지 쌓인 서류 더미 속에 서연의 과거가 쌓여갔다. 이게 그녀의 진짜 얼굴이야. 최민수가 파일을 내밀었다. 서연의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 그녀가 피해자를 몰아넣어 자퇴시켰다. 그 피해자. 지금은 언론인. 연락해봐.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거야. 나는 전화했다. 그 목소리는 떨렸다. 박서연. 그 이름만 들어도 소름. 우리는 인터뷰를 했다. 그녀의 폭로 기사 준비 중이었다. 한편 서연은 더 강해졌다. 그녀는 PR팀을 동원해 이미지를 세탁했다. TV 출연, 여성 리더의 고난 특집. 시청자들은 그녀를 응원했다. 서연 부사장님 화이팅! 댓글들이 쏟아졌다.
나는 그걸 보며 토했다. 가짜, 전부 가짜. 하지만 그 가짜가 현실을 만들었다. 그녀의 결혼 소식도 떴다. 재벌가 차남과의 웨딩. 화려한 사진 속 그녀의 미소.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결혼식 전날 나는 그녀의 약혼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불륜 증거 첨부. 당신의 미래 아내는 이런 여자입니다. 그의 반응? 침묵. 하지만 다음 날 결혼식이 취소되었다. 뉴스 헤드라인, 갑작스러운 파혼, 재벌가 충격. 서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의 전화가 왔다. 김지은, 내가 한 짓이지. 이 악녀 새끼야.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며들었다. 부사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내게 한 대로 나는 끊었다. 승리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곧 후회가 왔다. 그 약혼자, 그는 무고했다. 내 복수가 무고한 일을 해쳤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속 나, 눈이 붉었다. 이게 복수야? 아니면 나도 악마가 된 거야? 서연의 반격은 치밀했다. 그녀는 나의 과거를 파헤쳤다. 대학 시절, 내 작은 실수 친구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일, 그녀가 그걸 키워 온라인에 퍼뜨렸다. 배신의 여자, 김지은의 진실로 내 이름이 검색어 1위. 친구들이 끊어졌다. 엄마가 병원에서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나는 무너질 뻔했다. 최민수에게 달려갔다. 그만둬야 할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어. 그녀가 멈추지 않을 거야. 그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었다. 서연의 최종 카드 회장님과의 비밀 거래? 그녀가 회사를 장악하려는 계획. 이걸 폭로하면 그녀는 끝장이야. 하지만 내가 위험해. 나는 결정했다. 가자. 기자에게 모든 걸 넘겼다. 폭로 기사, 다음 날 터졌다. 부사장 뇌물 조작 의혹, 희생양 다수, 주가는 폭락. 서연은 기자회견에서 울었다. 모두 오해야? 저를 믿어주세요. 하지만 이번엔 대중이 돌아섰다. 믿을 게 뭐가 있어? 댓글 전쟁.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내 원룸 앞, 비가 쏟아지는 밤, 지은아, 끝내자. 내가 잘못했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심. 아니, 또 연기.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흔들렸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함께 가자. 나 없이 너도, 너 없이 나도 안 돼. 그 말, 과거의 메아리. 나는 문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속의 균열, 그녀의 미소가 다시 나를 유혹했다. 여름의 더위가 서울을 달궜다. 회사 본사는 소란스러웠다. 서연은 휴직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로비스트를 동원해 회장님은 설득. 그건 음모예요. 김지은이 배후죠. 그녀의 네트워크는 여전했다. 나는 숨어 지냈다. 가짜 신분으로 작은 카페에서 일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는 따라왔다. 어느 날 카페에 그녀가 나타났다. 선글라스 쓴 채 테이블에 앉아. 지은아, 커피 한 잔 어때? 그녀의 미소 여전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 하러 왔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너 때문에 다 잃었어. 그런데 왜 이렇게 미워? 그녀의 목소리에 진심이 스며들었다. 아니, 또 속임수. 우리는 이야기했다. 2시간 동안. 그녀의 과거 가난한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빚, 어머니의 병, 나도 희생양이었어. 이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흔들렸다. 그럼 왜 날 버렸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내가 강하니까? 내가 버틸 줄 알았어.
그 밤, 나는 최민수에게 말했다. 서연이 변한 것 같아요. 그는 웃었다. 그년의 전형적인 수법이야. 동정 유발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복수는 정의인가? 그녀를 용서하면 나는 약자가 된다. 한국 사회의 룰 약자는 짓밟힌다. 다음 날 새로운 폭로. 서연의 학교 폭력 피해자 기사. 박서연, 가해자였다. 그녀의 이미지가 무너졌다. 팬들은 등을 돌렸다. 그녀의 SNS는 욕설로 도배. 나는 그걸 보며 안도했다. 하지만 곧 그녀의 메시지. 지은아, 내 엄마. 병원에서 사라졌어. 심장이 멎었다. 엄마가 실종. 병원에 달려갔을 때 빈 병상. 누가 데려갔어요? 간호사의 말, 한 여자가 왔어요. 가족이라고. 서연이었다. 그녀의 최후의 카드. 엄마를 납치. 그녀의 전화, 포기해. 증거를 모두 불태워. 안 그러면 나는 울부짖었다. 서연아, 제발. 엄마는 무슨 죄, 그녀의 웃음소리. 내가 날 무너뜨린 죗값이야. 나는 경찰에 갔다. 하지만 증거 부족. 납치 증언만으로는 최민수가 도왔다. 사설 탐정 고용. 우리는 그녀의 은신처를 찾았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밤에 침입. 엄마는 거기 있었다. 약에 취해 약하게 누워. 지은아, 엄마의 속삭임에 눈물이 터졌다. 서연을 마주쳤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와인 잔을 들고 왔어. 용감하네. 그녀의 미소, 이제 비틀렸다. 나는 소리쳤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일어났다. 너도 알잖아. 이 세상은 약육강식. 내가 먼저 당할 순 없어. 우리는 싸웠다. 말로, 그리고 손으로. 그녀의 뺨에 내 손자국. 그녀의 손톱이 내 팔을 긁었다. 그 순간 경찰이 들이닥쳤다. 최민수의 제보.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서연은 끌려갔다. 지은아, 이건 끝나지 않아. 그녀의 마지막 말. 가을잎이 떨어지는 계절, 재판이 시작되었다. 서울지법, 기자들로 가득 찼다. 서연은 수갑 차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했다. 날카로웠다. 나는 증인석에 앉아 모든 걸 증언했다. 위조, 뇌물, 납치 시도. 대중은 나를 영웅으로 불렀다. 김지은, 정의의 여전사.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재판 중 트위스트가 왔다. 서연의 변호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내 컴퓨터 로그. 피고인 박서연이 아닌 증인 김지은이 먼저 조작을 시작했다. 내 화면에 뜬 파일, 내가 서연의 서류를 훔친 기록. 하지만 그건 그녀가 심은 거였다. 그녀의 마지막 함정. 지은 씨, 당신도 공모자였어요. 변호사의 말에 법정이 웅성거렸다.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그건 위조예요. 하지만 증거는 완벽했다. 최민수가 증언대에 섰다. 김지은 씨는 나와 공모했다. 그의 눈이 마주쳤다. 배신. 그는 서연의 돈을 받았다. 미안해. 지은 씨의 복수는? 돈이 더 세니까. 법정은 혼란. 서연이 미소 지었다. 봤어. 누구도 믿지 마. 그녀의 승리. 나는 공모자로 기소되었다. 감옥행. 엄마는 회복했지만 나를 보며 울었다. 지은아, 왜? 감옥에서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무엇이었나? 그녀를 무너뜨렸지만 나도 함께 떨어졌다. 출소 후 나는 작은 마을로 갔다. 서울을 떠났다. 서연. 그녀는 풀려났다. 증거 부족으로.
이제 그녀는 새로운 회사에서 부사장. 미소로.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내 편지에 그녀로부터. 지은아, 고마워. 내 덕에 강해졌어. 다음엔. 친구로 웃음이 나왔다. 아니, 울음. 우리는 같았다. 배신자이자 피해자.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영원히. 이게 결말인가? 정의. 아니, 회색 지대. 당신은 누구 편? 그녀. 나. 아니면 이 잔인한 세상.